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자 하는 거는 지금 CDR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네, CDR을. 그러면 이 CDR은, 어떤 이제 그 오피스 문서 내에 악성 코드라고 해도 되고, 뭐 악성 스크립트라고 해도 되고, 그게 있으면 제거를 하는 거죠. 예, 제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매크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 매크로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MS 워드를 하나 띄우면 되죠. 간단한 매크로를 먼저 하나 만들어서 좀 테스트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워드가 이렇게 뜨는데 얘 글에다가는 그냥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냥 테스트 이렇게 써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뉴가 있죠. MS 워드에 보면 여기에 이제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기. 여기 보기에 보면요. 매크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크로라고 있죠. 그래서 원래 매크로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이제 그 명령어들의 묶음이죠. 이론적으로 말하는 매크로는 명령어들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눌러서 매크로 보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MS 워드 문서를 만들면 그 처음에 이 문서의 이름이 아직 저장 안 했잖아요. 그럼 문서 1번이라고 여기 요거 때문에 지금 가렸는데 문서 1번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안에다가 즉 문서 안에다가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매크로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 내 문서 즉 문서 1번에다가 나는 매크로를 넣겠다. 이걸 딱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갑니다. 즉 이 문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매크로를 만들 때 뭐 문서를 열자마자 이렇게 자동으로 딱 실행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오토 오픈이라는 이 함수의 이름을 주면 이 오토 오픈이 문서를 열자마자 자동 실행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게 뜹니다. 이게 이제는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비주얼 베이지 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이제는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코딩도 넣을 수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에도 또 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법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최근에 잘 쓰지 않는 어떤 코딩 스크립트 언어이기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거에 숙달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런 걸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서 사실은 이 비주얼 베이직 이 코드를 찾아서 카피 앤 페이스트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홈다운표 하나가 주석이에요, 주석. 그러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할 거는 그냥 메시지 박스만 MSG 박스 약자로 씁니다. 약자로 메시지 박스 하나를 테스트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이게 이제 문법이 틀리면 이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이게 대소문자 가리나요? 한번 해볼까요? 지가 그냥 대문자로 바꿔주네요. 그냥 소문자로 쳐도. 자, 이렇게 되고 여기 그 하살표를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되죠.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냥 메시지 박스 하나 뜨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코딩을 넣을 수 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요거죠, 요거. 저장.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기 쉬운 자신의 디렉토리에다가 업로드 여기에다가 저는 할게요. 근데 이제 매크로는 docx가 아니라 docm이죠. 나중에 doc로 확장자 바꿔도 됩니다. docm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이름을 제가 pta 테스트라고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만들어서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지만 매크로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닫아요. 얘도 닫아.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 문서를 열어서 어떻게 돌아가나? 업로드에 가서 TTA 테스트 요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클릭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랬더니 지금 위쪽 상단에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이게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번은 눌러야 돼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코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는 많은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자동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 시나리오를 잡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이게 우리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볼게요. 매크로를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심플하죠. 뭐 매크로야. 자, 매크로의 장점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사실은. 그러면 내가 공격자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요. 일단은 매크로를 만들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메일 서버로 이제 보낼 겁니다. 누구한테 메일을 보내요. 그럼 이 메일 서버는 우리랑 관련이 없죠. 그냥 우리는 메일만 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메일을 쏴버려요. 그대로. 그러면 원래는 이제는 메일 서버가 특정 기업의 메일 서버로 이렇게 넘어가죠. 사실은. 그죠? 이거는 만약에 네이버 메일이고 이거는 뭐 ABC 기업의 메일 서버다. 그런다면 그 메일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첨부 파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엠박스라는 곳에 저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피해자입니다. 이 메일을 받는 사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메일을 받으면 여기에 이 사람은 기업 메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메일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지금 메일이. 그럼 얘가 그 메일을 보고 매크로를 실행한다 라는 대전제 조건에 깔려 있는 거죠. 이건 전제 조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매크로가 지금은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 하나만 딱 띄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통신을 하는 기능을 만약에 넣는다면 얘한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컴퓨터의 제어권을 얘가 가지고 가게 이 시나리오를 만들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백신 같은 게 이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한테도 탐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어제 이제 메타스플로잇으로 한 것처럼 이 공격자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연결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툴을 써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가장 간단한 툴은 뭐냐면 nc-lvp 뭐 이렇게 7070 이렇게 하면 통지를 기다립니다. 여기 리스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다려요. 근데 이거는 이 NC라는 프로그램은 이게 넷캣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NC라는 프로그램은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얘의 기능은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개발을 해줘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냐? 이건 심플하게 볼게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만들어둔 거로 자, 이제는 코딩이라는 게 다 인터넷상에 있기 때문에 그저 랭귀지가 뭐가 됐던 뭐 소켓이라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터넷상에 아무거나 한번 봐보죠. 네, 바로 이거인 거죠. 실제 오른쪽에 있는 게 서버고 왼쪽에 있는 게 클라이언트인데 우리는 리스닝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순서대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켓이라는 걸 써주고 바인드하고 바인드라는 거는 뭐냐면 IP 주소를 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0.0.0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연결할 수 있다. 그죠? 이게 127.0.0.1로 하면 로컬에서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특정 IP를 설정하면 그 IP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listen 최대 몇 명까지 연결할 거냐. 그리고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accept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연결이 오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뭐 데이터를 보내거나 데이터를 받거나 그럼 계속 주고받으면 이걸 루프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 accept와 send 요 사이 있죠? 요 사이를 루프를 돌리면 계속 주고받는 거죠. 그럼 이런 코드를 만들어야 되고 클라이언트는 이런 코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둘 다.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 환경이 지금 리눅스잖아요. 사실 리눅스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리눅스건 이게 윈도우건 이 방식은 100% 똑같습니다. 언어와 관계없이. 약간 문법만 달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내용은 매크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MS 워드에다가. 그래야지만 이 문서를 탁 열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샌드로 이렇게 보내면 얘는 리시브로 받아야 돼요. 이게 싹이 맞아야 됩니다. 둘 다 샌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화면에 찍을 수 있게 이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야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에 통신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실행이라는 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제가 만들어 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요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요 실행 안에 있는 코드가. 그래서 같은 거로 한번 해볼게요. 저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은 여기에 C 언어라는 게 하나 있죠. 이거를 채팅창에다가 제가 이걸 넣어줄게요. 이거는 그냥 채팅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걸 한번 열어보죠. 이건 유닉스 C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C 언어의 문법인 거죠. 좀 삐뚤빼뚤 엉망이네요. 그죠? 이거는 의미 없는 거고요. 그죠? 이건 의미 없는 거고, 이건 테스트용으로 그냥 쓴 거고요. 자, 한번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죠? 굳이 뭐 우리가 지금 C 언어의 이 문법의 의미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define이라는 거에 1024라는 거는 한 번에 1024 바이트씩 주고받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 때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근데 이놈은 100바이트를 전송을 해. 근데 이놈은 50바이트씩 받아. 그러면 한 번 전송에 얘를 잘못하면 두 번 리드하게 돼요. 이 읽는 거를 두 번 하게 됩니다. 이게 딸려오니까. 그죠? 얘는 이거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이 통신하거나 수신하는 버퍼의 크기를 서로 맞춰줘야 돼요.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1024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문법입니다. 문법. 그냥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BUFF 사이즈 있죠? 저게 1024니까 이거 좀 너무 삐뚤빼뚤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좀 맞추긴 했는데, 그러면 여기로 데이터가 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제는 그 서버를 만들기 위한 문법인데, 첫 번째 봐보세요. 소켓을 만드세요. 스트림 TCP로 하겠습니다. 얘는 인터넷 프로토콜 쓸 거고요. 포트 번호는 5000번. 여기 in ADDRN이라고 있죠. 요게 뭐와 똑같은 얘기냐면 IP 주소를 0.0.0.0으로 설정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뜻이죠. 여기에다가 얘기했잖아요. 127.0.0.1로 하면 이 로컬 요 안에서밖에 통신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된 값을 세팅하세요. 바인드. 동시 연결의 최대 수는 7명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한 거고. 저 이제 넘어가 볼게요. 심플하게 보면 돼요. 심플하게.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나서 while 1이니까 무한 루프를 막 돌리세요. 그죠? 그리고 accept. 이제 뭐냐? 연결을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가 연결이 오면 이쪽으로 내려와요. 이거는 이제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까지 꼭 알아야 되나 싶긴 해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없어도 되긴 합니다. 이거는 뭐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건데, 쭉 이쪽으로 가서 자식 프로세스 안에서, 그러니까 요거 무시하세요, 그냥. 요만큼. 사실 지워도 됩니다. 1대1 통신일 때는. 이게 이제 왜 있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렇게 1대1로, 나 하나일 때, 나 하나밖에 없어.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통신은 서버는 하나고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1대 n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1대 n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한테 어떤 작업을 시켜요. 그럼 얘는 뭔가 하고 있죠. 그걸 하고 있는데 얘가 연결이 와. 그러면 연결을 받으려면 얘는 뭘 하고 있어야지 연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accept를 해야지만 연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대 n의 구조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1대 n의 구조를 1대 1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한 개 했어요. 나도 하나 했어요. 그럼 얘는 accept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쭉 이렇게 연결이 와요. 연결이 오면 얘는 자기 프로그램을 하나 복사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하나를 더 만들어 서버가. 그리고 이 연결을 이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얘는 요놈 있죠, 요놈. 요게 이제 부모인데 부모는 다시 accept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모는 그냥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그때 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들어와요. 그럼 얘가 또 자식을 또 만들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요 연결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라는 게 이 자식을 복사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프로그램, 자식 프로그램 안에서 리드, 데이터를 받아라. 그리고 이걸 화면에 글자를 찍어라. 그런 얘기. 이거 화면에 글자 찍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거 띄워보죠. 아무튼 좀 삐뚤빼뚤로 돼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만들 겁니다. 근데 VI 에디트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대로 해줄게요. 일단은 커맨드를 cd 실행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vi 매크로테스트.c 제가 tta 매크로라고 할게요. 매크로.c 하고 엔터를 찍고 A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거고 그리고 ESC 키 누를 거고요. 그리고 콜론 WQ 이렇게만 할 거예요. 딱 이렇게. 요건 제가 채팅창으로 복사해 줄게요. 그럼 요건 요따가 두고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보죠. 실행까지는 들어왔죠. 여기에서 했으니까 vi tta 매크로.c 자, 이 상태에서 A를 누른다고 그랬죠. A 누르면 여기가 인서트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걸 그대로 카피합니다. 복사하고 저렇게가 안 되네요. 이게 가끔 이게 버퍼가 작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잘 안 돼. 그러면 요 조금만 카피해 볼게요. 안 되네요. 그죠?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오케이. 이건 리눅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버추얼 박스의 문제입니다. 이건. 자, 그래서 되죠? 이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거 공유 폴더로 갖고 가면 돼요. 공유 폴더로. 버퍼의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귀찮게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스트 뭐 밑줄 뭐 삐뚤빼뚤 된 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내용만 알면 되는 거니까. 리드까지 일단 다시 한번 리드까지 그리고 이 결론은 뭡니까? 그냥 붙여넣기 한 거죠. 그냥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냥 좀 여러 번 나눠서 붙여넣을 뿐이죠.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ESC 키를 누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붙여넣고 ESC 키. 그러면 또 인서트가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 다음에 콜론 라이트 저장해라. Q 저장하고 끝내라.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t cta 매크로.c 하면 아까 이 코드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그냥 카피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기계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이제 컴파일이죠. gcc-o tta 매크로라고 이렇게 하고 tta 매크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tta 매크로.c 그러면 이 파일을 요 이름으로 기계어로 바꿔라. 즉 실행 파일로 바꿔라. 그런 얘기죠. 요만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면 정상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TA 매크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파일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실행 파일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띄워볼게요. 점 .tta 매크로
그러면 이렇게 대기합니다. 한글이 딱 뜨죠. 현재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 창을 열어서 한번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netstate-antp로 이렇게 보면 5000번 포트가 0.0.0에서 0.0.0이 누구나라고 그랬죠?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한 개 떠 있죠. 분명히 한 개 떠 있어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이 5000번에 저희가 연결을 해볼게요. 매크로 만들기 전에. 자, 첫 번째 5000번 포트로 연결을 하려면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실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DTA 이 점 슬래시 넣어야 돼요. 매크로. 그 다음에 netstate -antp 이건 복사해 주려고 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창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버추얼박스로 5000번 포트 포워딩 설정 이것까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설정 누르면 네트워크 나트의 고급이니까 포트 포워드 여기 5000번 저는 있네요. 그죠? 5000번 이미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포트 포워딩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버추얼 박스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의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나 띄워서요. 아, 버추얼 박스의 IP가 필요하군요. 잠깐만요. 버추얼 박스 IP를 5000번. 자, 그리고 이렇게 넣고 콜론 5000 이쪽으로 연결해라. 웹은 기본이 80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쪽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왼쪽에 엔터를 쳐볼게요. 자, 엔터 쳐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가 쭉 뜨죠. 그랬을 때 내 스테이트를 봐볼게요. 내 스테이트를 보면 지금 보면요. 봐보세요. 프로그램이 하나는 아직도 리슨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여기 뭐예요? 다시 프로그램이 뜨는 거죠. 요게 영어가 established 지금 다 안 보여서 그렇지 연결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뜨냐면 아까 코딩에서 포크라고 해놔서 그래요. 포크가 바로 필요할 때 다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estavlished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엔터를 쳤으니까 그놈이 전송한 거, 웹이 전송하는 거는 HTML이죠. HTTP 프로토콜. 그 정보가 화면에 뜬 거고, 그죠? 그 정보가 이렇게 다 뜬 거죠. 그리고 IP 주소. IP 주소가 윈도우의 IP가 10.0.2.2가 아닌데 왜 이렇게 뜨냐? 이거는 버추얼박스가 NAT 기능에서 버추얼박스의 NAT 기능에서 걔가 IP를 이렇게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다 똑같이 뜰 거예요. 10.0.2.2로. 그러면 그래. 그럼 서버는 일단은 뭐가 됐건 연결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그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진짜 매크로를 만들어서 그 문서를 메일로 보내고 이 그림의 시나리오를 만들 거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메일만 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이제 아까 그 TTA 문서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검증된 매크로 요거를 일단 열어두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매크로 프로그램이요. 사실은 문서 버전에 따라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아까 그 테스트 그거 만든 거죠. 이제 테스트 이거 안 쓰고요. 자, 이제 다시 합니다. 이제 테스트 저기를 안 써요. 저거 지워버릴 거예요. 다시 여기 와서 보기에 여기 매크로가 있죠. 매크로 보기. 그러면 오토 오픈에 그죠? 오토 오픈이 이게 딱 있단 말이죠. 이 문서에. 그러면 편집으로 가보면 이 코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게 모든 이 코딩을 그냥 다 카피해 볼게요. 다 카피해서 여기 집어넣었어요. 자,
집어넣었어요. 이 코드의 의미를 아는 거는 또 중요합니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위쪽이거든요. 위쪽.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이런 기능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에서 되는구나 라는 게요. 이 왜 그러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API들인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재정의를 해서 어떤 API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프로그램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 지금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간단히 봐보세요. 처음부터 코드를 잠깐 리뷰해 볼게요. 오토 오픈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서를 열면 자동으로, 그쵸? 이 문서를 열면 자동으로. 근데 얘가 오토 다시 오픈을 불러. 그럼 어디인가 있다는 얘기죠? 오토 다시 오픈이네요. 근데 이놈이 뭘 부르냐면 또 쓸데없이 매크로 테스트를 불러. 이거네, 이거. 그죠? 결론은 얘를 부르는 거잖아요, 결론은. 자,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리고 소켓부터 봅니다. 통신하는 거. 첫 번째, 윈도우에서의 소켓 통신은 리눅스에서의 소켓 통신과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드라이버를 올려줘야 돼요. 이거는 윈도우에서 비주얼 C로 하건 어떤 랭귀지로 개발하건 무조건 드라이버를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WSA 스타트라는 게 소켓에 관련된 거를 메모리에 올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일 끝에는 내려줘야 돼요. 그게 WS 클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눅스에서 개발할 때는 없거든요. 이런 코딩이. 근데 윈도우에서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켓을 만들어. 나는 TCP야. 똑같죠? 그 다음에 연결할 IP의 주소. 그죠? 이게 버추얼 박스의 IP여야 되고, 포트 번호. 우리 몇 번입니까? 5000번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커넥트. 연결해. 그리고 나서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거. send. 뭐 보내라는 거죠. 데이터를 보내. 그리고 끊어. 그러니까 연결하고 데이터 보내고 종료하는 코딩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보내냐? 이건 이제 윈도우의 특성인데요. 윈도우 매니저, 매니지먼트라는 그 객체가 있어요. 객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프로그램이 윈도우는 항상 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해라 이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선택해라. from 윈32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객체의 정보를 읽어오는데 거기에 도메인의 이름을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뭐 우리 통신 설정할 때 그런 거 있죠. 워크그룹, 뭐 도메인 그 문자열이 이 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요 변수에 집어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의 정보 읽어와라 그냥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써요. 유니코드는 몇 바이트입니까? 2바이트죠. 근데 리눅스는 유니코드예요? 아니에요. 리눅스는 아스키 코드를 써요. 아스키 코드는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한글이나 이런 게 한글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글자들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냥 보내면.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 스트링 컨버트라는 함수가 코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유니코드를 아스키로 바꿔줘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내라. 그리고 만약에 받고 싶으면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냥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받습니다. 이 테스트 이거죠. 그냥 닫아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일을 쏴볼게요. 제 메일로 가서 그리고 자, 제가 이제 메일을 하나 쏠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자신한테 쏴볼게요. 이렇게 집어넣고 테스트 넣고 아까 이 매크로 이거죠. 요거를 요게 넣고 아무나 쓰고 메일을 쏴요. 그럼 이제 메일이 날라갔죠? 그럼 나한테 왔겠죠? 요거 똑같이 이제 메일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다운로드 받는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이거를 더블 클릭한다. 자, 요거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게 떠 있죠. 그럼 이걸 누른다라는 게 전제잖아요. 이걸 눌렀어요. 자, 눌렀는데 지금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런데 바로 이거죠. 10.0.2.2에서 데스크톱 요놈 컴퓨터 이름이에요. 그리고 워크그룹 도메인 이름.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디 있냐? CMD로 한번 봐볼게요.
CMD에서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게 해줄게요. 시스템 인포라고 이렇게 치면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자 이제 이제 한번 보죠. 제 컴퓨터의 이름, 호스트의 이름이 요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읽어서 보내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도메인 정보가 있어요. 도메인. 이게 네트워크 설정인데 도메인 정보가 워크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의 컴퓨터의 이름도 읽어왔고 이 도메인 정보도 읽어왔고 그 다음에 IP와 그냥 연결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IP도 읽어와서 이 서버에 딱 뿌린 거죠. 그죠? 그러면 보통은 이거를 왜 읽어옵니까? 왜 하필 이거를 읽어와요? 제가 이제는 어젠가 그젠가 얘기한 게 있어요. 악성 이메일 훈련 솔루션의 키워드는 뭐냐면 서버 쪽 프로그램이 아니라 악성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템플릿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템플릿의 정보, 이거 왜 또 올라왔네? 그죠? 뭔가? 근데 뒤쪽 거는 안 올라왔잖아요? 그 템플릿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템플릿의 또 다른 형태가 이런 매크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시나리오에서 공격자는 대기를 했고, 매크로를 만들어서 얘한테 메일로 쐈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까지 온 거 요거까지 끝난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자고요.